다음은 저희 특색 프로그램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먼저 저희 입결을 좀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 학생 수는 364명이었는데요. 서울 소재 대학들을 191명 갔습니다. 그러면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간 거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중복 합격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91명의 학생들이 다 서울 수도권 대학을 간 건 아니고요. 대략 한 100명 정도, 95명에서 100명 정도가 인서울 했고요. 나머지가 좀 중복 합격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료에도 다 있긴 한데 작년도 저희가 수시와 정시의 입시 결과입니다. 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관내 중학교 8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다 만났어요. 학부모님들 그 자녀분들 다 만났는데 아이들이 가장 이제 많이 이야기했던 게 대학 잘 보내는 학교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서울대 4명 가서 뭐 신문에 나오기도 했지만 저희가 서울대만 보내는 건 아니고요. 잘 보시면 고대나 연대, 카이스트, 서강대, 성균관대 인원수도 적지 않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을 드리려고 이걸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왜 다른 학교에 비해서 광동고등학교는 상위권 대학, 뭐 중복 합격을 포함하더라도 어쨌든 그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라는 거잖아요. 그 학생이.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학교들 보낼 수 있느냐?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부분이 요 동국대 얘기도 되게 많이 하세요. 너네 불교 학교니까 너네 자매 결혼 맺어가지고 티켓 몇 장 줘서 자동 입학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 27명 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간 아이들이 70%예요. 그러니까 불교 추천 전형으로 간 애들이 몇 명 안 됩니다. 한 6, 7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불교 추천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잘 준비해서 가는 동국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자료가 그렇습니다. 저희 불추를 많이 못 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불추 못 받으니까 절에 가서 불추 받아오는데 쉽지 않습니다. 불추를 받는다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학생부가 잘 되어 있어요. 생기부가 잘 되어 있어야 대학을 갑니다. 나머지 대학들도 쭉 있고요. 서울 소재 말고도 뭐 강원대도 이렇게 가고 있고요. 뭐 한성대, 한림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강원도권도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249명의 학생들이 이제 갔고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를 좀 강조하는 이유는 저희 선생님들이 이 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저도 지금 올해 21년째 광동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광동고등학교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광동고등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학생들에게 애정을 갖고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이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이들 지도에 연계성이 좀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고등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제동행 멘토링 프로그램인데 그냥 멘토링이에요. 다 아시죠? 그냥 학생과 제자가 멘토 멘티가 돼서 이제 상담을 하고 뭐 고민을 들어주고 학교 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거 전국에 한 95% 학교가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왜 띄워놨냐? 저희가 사립이라는 거예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선생님과 매칭이 된 이후에 그 선생님이 전보 발령이 나버리면 그 선생님은 이제 그 아이와 멘토 멘티가 깨지는 거예요. 공립들이 대부분 3, 4년 만에 4, 5년 만에 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아이와 입학부터 졸업까지 연계되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설명드린 거고요. 학생들이 우리 학교 입학하게 되면 이런 자료를 받을 겁니다. 요 자료 지금 제가 블라인드 처리했는데 요게 왼쪽에 이제 선생님 이름이에요. 이렇게 이름이 쭉 이렇게 있고요. 전공의 관심 분야 이렇게 쭉 있고요. 이런 학생들과 만나고 싶어요 쭉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 자료를 보고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랑 멘토 멘티 해주세요. 1년도 되고요. 2년도 되고 3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걸 하는데 실제로 372명 모든 학생들이 다 이걸 하진 않아요. 한 100여 명. 왜냐면 숙기 없는 애들은 이거 잘 신청 안 하거든요. 근데 적극적인 애들, 선생님 좋아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신청을 합니다. 저도 17명의 학생들과 지금 스마트 인재 이걸 하고 있는데 2주에 한번 뭐 시험 끝나고 시험 전에 뭐 학습 뭐 활동 검토도 좀 해주고요. 자, 또 하나 이제 프로그램은 학습두레라는 프로그램인데 학부모님들은 이제 방과후 학교 하면 다 알고 계세요. 방과후 학교. 근데 이 학습두레가 뭐냐면 거꾸로 방과후 학교입니다. 거꾸로 방과후 학교. 원래 방과후 학교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과목을 개설을 해요.
그럼 아이들이 수강 신청을 통해서 그 과목을 듣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이 만나서 수업을 하는 게 일반 방과 후 학교라면 이 학습들에는 거꾸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저희 이 수업 해주세요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1학년 통합과학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한 대여섯 명이 친한 아이들 비슷한 수준이겠죠. 그 아이들이 모여서 선생님 통합과학 선생님한테 수업 듣고 싶어요. 방과 후 하고 싶어요. 오면 아이들이 저는 학원이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안 되니 화요일 날 수업 6시 반에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럼 저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들이 다 읽어보고 그때부터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게 학습두레입니다. 근데 저처럼 이런 교과 학습두레보다는 훨씬 더 잘 이루어지는 학습두레가 있는데 고3 때 많이 해요. 바로 뭐냐면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검증하고 싶어 해요. 네가 지금 3년 동안 학교 생활을 했는데 이거 진짜 네가 한 활동 맞아? 하고 심층 면접 들어가요. 그 심층 면접에 대한 부분을 비슷한 학과를 지원한 아이들이 모여서 그 관련된 학과의 선생님을 찾아서 그 선생님께 면접 지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요거는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니 무료로 해라 해서 외부 사업 다 지원 받아서 무료로 이건 진행하고 있어요. 학부님들도 우리 학교에 오면 3학년 때 이걸 또 무료로 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색 사업 중에 저희 지식재산권 창출 캠프라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이라는 것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작권이에요, 저작권. 그래서 아이들이 발명 아이디어를 통해서 저작권을 등록하는 특허를 출원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른 학교에서 많이 안 하고요. 원래는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많이 하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뭐 국제통상학과라든가 뭐 아니면 공학 관련된 학과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거든요. 다른 학교에서 안 하는 프로그램이 생기부에 적혀 있어야 이거 뭐지? 하고 입학사정관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언스 콘서트, 나노스템 이런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학교에서들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이 관내 그 학교들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특색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언스 레벨업 프로그램이라서 예전에 이제 과학의 날을 뭐 하루에 끝냈다면 뭐 일주일 내내 그 과학의 주간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 요거는 그 태양광 자동차 만들어서 경주하는 모습이고요. 아이들이 만든 태양광 자동차입니다. 이거는 레몬 전지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에어로켓 발사대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날 하루 했던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저녁에 남아서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기부에도 쓰고 있고요. 최근에 환경 문제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 정상회담에서 각 국가별로 파트를 맡아서 국가의 권익을 위해서 이제 토론하는 그런 활동이 요 기후위기 정상회담입니다. 저희가 또 독특하게 하는 사업이 있는데 비즈쿨이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비즈쿨이 뭐의 약자냐면 비즈니스와 스쿨의 약자입니다. 비즈니스는 사업이고요. 스쿨은 학교잖아요. 학교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사업하려면 사업 아이템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사업 아이템을 위해서 아이들이 발명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물건을 만들어냈으면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그래서 비즈 마켓이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마켓을 운영해서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아이들이 실제로 제품을 평가해보고 그 수익률을 평가해보면서 뭐 문과 쪽에서는 상업 관련 쪽, 이과 쪽에서는 공학 관련 쪽 이런 아이들이 생기부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문백선이라고 해서 저희가 매년 100권의 학생들이 읽어야 될 책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 중에 몇 권을 골라서 아이들에게 토론 수업을 하는 그런 형태가 인문백선입니다. 독서 캠프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특색 진로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우리 가까운 곳에 경복대학교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학과 체험을 좀 하는 건데요. 하루 종일 가가지고 저희 고1, 고2 학생들 전부 한 700여 명이 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개설광자 보시면 여러 가지 학과의 간호학과, 치위생과, 작업치료과 쭉 해서 26개 학과를 다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아이들이 참가를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체험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임상병리 이런 체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사실 이런 도구들이 없기 때문에 쉽게 직업 체험이라든가 학과 체험을 할 수가 없는데 대학과 연계되면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돼서 이런 한 5년 전부터 경북대랑 자매결연 맺어서 매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이제 항공서비스학과입니다. 비행기가 아니에요. 그 대학교 안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좀 소개할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 오이 국제기구 총회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문과 학생들 그 다음에 영어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그 프로그램이고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올 7월이었나요? 여기서 그 오이 국제 총회를 했고요. 아이들이 기조문을 발표할 때 모두 영어로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이 기조문 연설한 것들을 영어로 다 만들어서 사실 이건 짧게 한 건데요. 이것보다 훨씬 길어요. 거의 한 3, 4분 정도 발표하거든요. 그 BTS 같은 애들이 저기 UN 총회 가서 막 발표하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국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전 세계에 요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학사정관들이 와서 이 프로그램 도대체 뭐냐 이런 것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문과 계열이나 영어 전공하는 학생들은 꼭 우리 학교에 오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할 건데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고3이 되면 또는 고2 요맘때쯤이 되면 되게 불안한 게 우리 아이 성적으로 어느 대학에 갈까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고민하세요. 지금 오신 것도 그런 고민들 때문에 하시는데 한 2년 정도 있으면 더 고민이 심각해집니다. 왜냐면 내신 등급은 나왔죠. 수준은 뻔하죠. 그러니 고민이 됩니다. 그럼 대부분 의지하는 데가 학원가입니다. 학원가에 가면 말을 저보다 한 10배 더 잘하거든요. 그러면 귀가 솔깃해져가지고 다 믿어요. 근데 그렇게 1회 입시 컨설팅을 받으면 얼마 주셔야 될 것 같으세요? 네, 한 4, 50에서부터 많게는 3시간 정도 하거든요. 한 6, 70까지 받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자체 배치표를 좀 만들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니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입시 컨설팅을 해주자 해서 저희 전문 컨설팅 팀을 만들었어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10년 이상 고3 담임 하셨던 분들로 만들었고요. 그분들이 학생들을 상담을 해요. 어떻게 상담을 하느냐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우리 학교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학 진학 안내 아래쪽에 여기 입시 상담 신청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오늘 지금 들어가 보셔도 상관없고요. 떠 있을 겁니다. 대기만 한 2, 3개월 걸려요. 워낙 많이 신청을 해서. 저희 무료거든요. 돈 안 받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요. 여기 선생님이고요. 똑같은 화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거든요. 예. 대략 학생의 데이터가 우리 학교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직접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 입학하면 모든 학생들이 다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싼 돈 내고 학원 가지 마시고 우리 학교 와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좋은 대학을 위한 전략인데요.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물론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만든 자료긴 한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들어 이제 수시에 고른 기회 전형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런 고른 기회 전형들이 좀 증가했고요. 농어촌 전형이 좀 정시로 좀 이동했습니다. 과거에 수시에 있던 전형들이 좀 정시로 이동해서 아이들이 수능 공부해서 농어촌으로 정시 좋은 대학 간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일단 농어촌 특별 전형은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적용되는 학과들이 좀 있고요. 서울대 모집 대학이 증가했고 경쟁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농어촌 중에 우리가 탑입니다. 이 진접지구가 이 서울 수도권 소재 인근에 있기 때문에 서울로 학원 다니는 학부모님들도 많고요. 다른 뭐 강원도 저 섬마을 저 농어촌 아이들하고 비교하면 상대가 안 돼요. 저희가 어쨌든 농어촌에서는 이렇게 짱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유형 첫 번째는요. 이제 학생 본인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이때 동시에 부모 모두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할 것. 그래서 대부분 6학년 2학기 때 이쪽으로 서울에서 이사 오셔가지고
중고등학교를 졸업시켜 요 자격을 획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적지구 인구가 안 줄어요. 좀 신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 상관없어요. 부모님은 또 다른데 또 이렇게 별거에서 다 먼 지역에서 또 벌 수도 있는 거고 또 외국에 가시는 아버님도 있을 수 있는데 학생이 본인 혼자만 농어촌 소재에서 초중고 12년을 이수를 하면 예, 농어촌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많이 질문하시는데 저는 유형 1에 해당하는데 아빠가 잠깐 거주지를 이전했다가 돌아왔어요. 농어촌 자격이 상실됐습니다. 네, 떨어지면 안 돼요. 무조건 이 6년은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네, 아버님이 힘드시더라도 저쪽에서 집 구해놓고 계속 여기에 거주하는 것처럼 해놓으셔야 돼요. 그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농어촌 특별전형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라고 보면 이제 동국대 입학처의 자료인데요. 일단 교과 성적은 2.8 정도가 옛날 9등급 자료예요. 2.8등급 정도였고 종합이 2.89라면 농어촌은 3.39도 합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차이가 거의 0.3에서 0.5 등급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농어촌 전형을 유지하려고 6학년 2학기 때 일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인원수도 물론 농어촌 전형이 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농어촌이 꼭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정시 전형에서도 일반 전형의 인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생기부라든가 수능을 잘 준비하면 꼭 농어촌이 아니어도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좀 정리를 좀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일단은 과목 선택. 아까 말씀드렸던 계열이나 전공 적합성의 기준을 두고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요.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교과 선생님도 예뻐가지고 과세특을 좀 잘 써주는데 공부는 잘하는데 수업에 참여 안 해요. 맨날 자고 딴짓거리하고. 근데 공부는 잘해요. 시험은 잘 봐요. 학원 다니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은 과세특 잘 못 써줍니다. 왜냐면 수업에 참여한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교과 수업에 적극을 참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교내 활동 참여. 수업 말고도 아까 저희 여러 가지 특색 그 활동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다 비교과 영역에 들어가는 점수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참여해야 됩니다. 자기 전공에 맞는 교과 활동.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한 학기에 자기 전공 관련된 특색 활동 하나 정도는 참여해라. 못해도 1년에 한 개는 해라. 그래서 총 3개 정도는 만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많이 하면 5개, 못하면 3개. 이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야 뭐 이건 뭐 말할 가치가 없죠. 요즘에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교실 개방해놔도 안 해요. 다 스카 가서 거기서 하더라고요. 자기 거기가 편한가 봐요. 우리 딸내미도 스카 가서 공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독서, 논문 검색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합니다. 수능 문제가 아직은 몰라요. 왜냐면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다행입니다. 두 번째 수능이잖아요. 지금 고1 애들이 제일 걱정이에요. 걔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능을 쳐야 돼요. 어려운지 쉬운지. 일반적으로 물내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진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좀 더 변별을 좀 하고 싶어서. 내신으로는 변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능 준비를 좀 잘 해와야 되고요. 걱정되는 건 탐구 과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영수는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쭉 배우는데 한국사와 공통사회 공통과학은 1학년 때 배워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2년 있다가 그거를 상기시키려면 또 한 번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탐구 과목도 꾸준히 좀 챙기는 걸 잊지 않아야 되고요. 독서 습관 기르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모든 학문의 기초는 읽기예요. 읽기를 못하면 학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서 활동은 지금 애는 1년에 한 권 읽어요. 괜찮아요. 한 권이라도 읽히면 다행입니다. 한 권을 2권으로 늘리시면 돼요. 그것만 해도 아이는 엄청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독서 활동. 그다음에 선행학습. 사실 좀 부담스러운 얘기긴 한데 지금 중3 시험 거의 다 끝났을 거예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초쯤이면 기말고사 다 끝나는데 지금부터 내년 3월 초까지 한 3개월 가까이 이렇게 남거든요. 3개월, 2개월 그 정도 남는데 그 시간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좀 떼야 돼요. 어느 정도는.
저희 학교 입학을 하면 저희 합격자 발표 날 아이들에게 자료집을 하나 나눌 건데 거기에 보면 이 자료와 어떤 걸 공부해 와야 되는지 고1 선행을 뭘 해야 되는지를 자료를 다 줄 거예요. 학습 자료를. 그걸 해 오면 고등학교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왜냐면 중학교에서 아무리 날아다니던 195점도 고등학교가 어떤 학습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면 급격히 떨어져요. 3등급까지 떨어진 아이들 봤어요. 예전에 9등급제에서 195 이상이었는데. 그래서 이 3개월 가까운 시간을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미래사회 역량 기르기인데요. 요즘에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런 빠르게 변하는 부분, 뭐 AI라든가, 그 다음에 코딩이라든가, 프로그래밍, 로봇 이런 것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시대가 원하는 인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학교 되게 어려운 학교다, 되게 빡센 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위권이 너무 많다. 저희 작년만 해도 190점 넘는 아이들이 중학교 내신 100점 넘는 아이들 100명이 넘었습니다. 370명 중에 100명이 190이 넘어요. 근데 허수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학교 내신 성적에 산출하는 방식과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전혀 천지 차이입니다. 거기는 막 은미치 막 잘하고 국영수 조금 못해도 190 넘거든요. 근데 여기는 3등급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등급과 내신 성적은 일치하지 않는다.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한 170점대 후반도 1등급 합니다. 내신 경쟁 치열하다 했는데 사실 9등급일 때에는 190점이 너무 많으니까 치열했어요. 근데 지금은 5등급제이기 때문에 10% 안쪽에 있는 애들은 별로 그렇게 경쟁 안 해요. 그 안쪽에서는. 앞에 4% 5%가 경쟁이 심했지 이 10%까지 들어오면 그렇게 심하진 않더라고요. 올해 보니까요.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이 와도 크게 경쟁이 심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 어렵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저희는 내신 성적으로 변별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 뭘로 접근을 해야 되냐? 수능으로 가야 됩니다. 정시에서 농어촌도 확대됐고요. 정시 전형도 전체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준비해야 될 건 폭넓은 문을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시험 문제는 어렵고 수능에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특히 학원가에서 여기 또 학원 선생님도 앉을 수 있는데 학원가에서 그렇게 우리 학교를 많이 얘기해요. 네, 몇몇 그 학원들은 지금 유튜브로 라이브 하면서 학교 시험 문제 분석하고 하는 거 저도 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뭐 서로 이제 경쟁하고 보완하면서 하는 거라 좋은 건데 저희 어려운 거 맞아요.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방침입니다, 방침. 저희 더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